조국 이제 재판받아야 됩니다. 선거는 선거고 재판은 재판이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선거가 재판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총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재판, 우리나라 사법부의 재판, 조국에 대한 재판 1심 있었고 2심 있었고, 그 재판 결과가 조국의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안 줬으니까 저렇게 기고만장하고 12석을 얻었겠지요. 지금부터는 12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총선을 치러냈기 때문에 그 총선의 결과가 조국의 재판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선거와 재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 일부 언론들이 말이죠,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도 조국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부담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글 쓰는 언론인한테 묻고 싶어요. 야, 네가 그 재판관 판사 마음속에 들어가 봤어?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내린 데에서 심히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라도 봤니?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뭘 믿고 그냥 주어진 펜으로 이렇게 써대는 건데. 그래서 저는 동가적으로, 이건 선거는 우리나라 입법부가 치러내는 국민적 축제라고 하니 인정해 주자.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산발이 중에 하나인 사법부가 또 독립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최종 절차를 밟아가는 것, 그것도 인정해 주자. 서로 영향 주고받지 말고 각각의 그 일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가 치러졌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재명은 몇 석 얻고 조국은 몇 석 얻고, 그래 뭐 일부 민심이 당신들을 선택하니 뭐 그렇다 치자. 여기에 판결은 앞으로 내려질 것이다.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이 3개가 진행 중이고, 조국에 대해서 재판이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데 이거 진행될 것이다. 이것 또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조국 부인인 정경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엄상필 대법관이 이번 조국 재판도 맡는답니다. 대법원이 제3부에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이 2가지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이미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여기다 판결을 내리면 되는데, 대법관 4명으로 재판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이 중에 주심 재판관이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엄상필 대법관이 정경심에 대해서 이미 4년을 선고한 바 있기 때문에 그 공범인 조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정경심에 대해서는 당시 핵심 쟁점이던 이 동양대 안에서 들고 나온 퍼스널 컴퓨터의 증거 능력, 이게 쟁점이었는데요. 그걸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경심과 관련된 모든 입시 비리를 유죄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물론 조국은 이제 또 다른 법꾸라지처럼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 대법원의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습니다. 엄상필 대법관이 이미 자기 와이프에게 징역 4년을 때린 사람이기 때문에 엄상필 대법관은 유죄의 심증이 있다. 저 사람은 이미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다. 내 마누라한테 징역 4년을 때렸으니 나한테도 징역을 때리려고 할 것이다. 유죄의 심증. 그러니 나는 기피한다. 이걸 낼 수는 있다고 그래요. 한번 보시죠.
한 법조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국이 갖고 있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하고 감찰 무마 이 두 가지 중에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유죄가 너무 명백해서 이건 유죄가 대법원에서도 거의 99.99% 확실한데, 다만 감찰 무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감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찰을 못하도록 중간에 말렸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증거를 뚜렷하게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을 들고 나올 수가 있다. 감찰 무마라는 건. 그래서 그거는 일부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그랬건 저랬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일부라도 파기환송이 되면 큰 덩어리로서의 조국의 재판이 길어진다.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조국이 계속 금배지를 유지하게 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만 않으면 아마 올 겨울 첫눈이 내릴 때쯤이면 그 이전일 수도 있죠. 네, 그 이전일 수도 있죠. 이런 건 속전속결로 해줘야 되니까 조국은 감옥 안에 들어가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선거판에 3월 초에 뛰어들면서 문재인 정권 무도한, 무능한, 묻자 돌림 이 얘기를 자꾸 꺼내면서 조기 종식을 시켜야 되고 200석으로 탄핵을 해야 되고, 이런 말들에 일부 민심이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한테 물었습니다. 조국이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한 그 손으로 국민들 앞에 머리를 쓸어 넘겨서 표를 호소했는데 이게 어떻게 현역 금배지 12개를 거기다 안겨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국민이 오해하는 것 같다. 무슨 오해입니까? 그랬더니 조국이 죗값을 치른 걸로 오해한대요. 왜? 조국 사태가 터진 것이 2019년이거든요. 5년 됐습니다.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정말 조국 때문에 너무너무나 피곤한 겁니다. 피로 증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국을 거의 잊었었거든요. 이제 사법부가 최종적인 판단만 하면 되는 걸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국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정치에 조국이 계속 옆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조국은 잊혀진 인간이었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넜다. 조국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졌지요. 대통령 선거 졌지요. 지방선거 졌지요. 연거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3번이나 지기 한 그 책임을 져야 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조국인 겁니다. 그래서 그 조국의 강을 건너니 못 건너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지방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우리는 조국을 잊어버린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제 조국이 징역을 살면 몇 년 살게 될까? 그것만 가끔 서너 달에 한 번씩 재판 열리면 그것이 관심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조국이 나타나가지고 한 달 전부터 조기 종식,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권을 조기 종식시킨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는 쿠데타 일으키는 겁니다. 일부 군부하고 결탁해가지고 탱크 몰고 와서 서울 시내 장악하는 것. 아니면 개헌해가지고 대통령 다시 뽑게 개헌하는 것. 이 뭐 개헌을 뭐 조국 혼자 해버리게 택도 없지요. 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탄핵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중독된 것 같다. 그 조국이 맨날 언론에 의해서 비판받고, 그 다음에 검찰에 수사받고, 그 다음에 1심 선고 나오고 2심 선고 나오니까 국민들이 일부 민심이 착각하기를 죗값을 치른 걸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매우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번 선거에서 조국 찍었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 20몇%가 나온 거겠지요. 그러니 12석이 나온 거겠지요.